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한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2학년도 태장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복소수 연산 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실수 부분인 5하고 4하고 빼기니까 5-4 처리해주면 되겠고 허수 부분 2i 플러스 i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 1 플러스 3i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복소수 연산 질문 던지 그런 내용이니까 가볍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당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하라. 아이고, 뭐 당식 식정리라는 얘기인가요? 5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마이너스 7x제곱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1x에다가 플러스니까 그러면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네,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x의 계수하고 상수항 이렇게 물어보면 마이너스 11하고 플러스 16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좀 연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5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당식 정리하는 것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식 A를 x-3으로 나눌 때 몫이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식을 좀 써가면 되죠. x-3으로 나누면 몫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아이고, 나눌 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 형태를 좀 질문 던지고요.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됐습니까? 이때 이제 당식 A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뭐 주어진 식은 뭐 전기해서 다시 정리해 가면 되겠죠. x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 2차 항은 상수하고 2차 곱할 때 이렇게 곱하기 할 때니까 계산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1차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부분하고 상수 부분 되니까 이렇게 해서 2x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계산해 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9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뭐 11x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수는 이제 마이너스 6 플러스 6에서 지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1x 이렇게 되니까 뭐 4번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 맨 처음에 주어진 식 나눗셈 형태의 표현하는 방법 이것만 좀 잘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전개해서 좀 식 정리해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당식 주어져 있는데요. ax 플러스 by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x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8y 세제곱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마이너스 2y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곱셈 공식이나 이제 매첩을 또 잘 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3배의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 이런 형태. 아이고 그럼 뭐 벌써 곱셈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부분도 3배의 x에다가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런 모양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x-2y의 세제곱입니다라고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공식을 좀 바르게 좀 암기했느냐 뭐 이런 형태로 봐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a 값은 1하고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제곱해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2 제곱하면 4에다가 1이니까 정답 5입니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어찌 생각하면 뭐 인수분해라고 돼 있지만 뭐 공식 형태로 딱 되는 거니까 주어진 ax 플러스 by 이 부분 뭐 세제곱 전개했을 때 전개 제곱하고도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어느 정도로 좀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실근. 아이고, 당연히 판별식 해야 되겠죠. 짝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에서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 값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가 되는데 의미 아닌 정수개수다라는 얘기는 뭐 0부터 따져 그런 거니까 0부터 9까지 이렇게 해서 개수를 좀 카운팅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9개에다가 0 추가해서 10개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당식 px가 주어져 있습니다. 4x-1로 나눠 떨어진다. 나눠 떨어지도록 a 값을 정할 때 인수 중 하나가 주어치기다 이런 얘기는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4x-1에 b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수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서 같습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고차 관계를 좀 살피게 되면요,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거니까 최고차가 이제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곳은 이제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상수항을 좀 생각하면요, 이렇게 이제 상수를 좀 생각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입니다라고 해서 뒤쪽에 있는 식을 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전개했을 때 A 부분들은 2차항의 개수니까 2차항이 좀 얻어지려면 2차항하고 이렇게 상수항 만난 마이너스 2분의 1, 1차항하고 1차항 이렇게 만난 부분들 이렇게 처리되니까 4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A하고 좀 일치가 되는 거니까 2분의 7에다가 부호가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니까 A값 마이너스 2분의 7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주어진 시각하고 이제 연결 시각을 하니까 이제 B 값은 뭐 자동으로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C 값은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곧바로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했으면 마이너스 2분의 7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이게 그러면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3번 정답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 주어진 부분들 나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인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는 아이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두 식을 이제 곱하기 해서 쓸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최고차 계수 이렇게 좀 맞추고 상수항 맞춰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식을 좀 이렇게 완성해가는 이 부분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개했을 때 A 부분 찾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볍게 좀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당식 조절인데 인수분해 해달라 이런 얘기죠. 인수를 골라달라 이런 얘기는 두 문자 차수가 좀 똑같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죠. 2x제곱 x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 다음 이제 x가 들어간 부분들을 하게 되면 1-5y에 x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y항들을 쓰는데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공통으로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되겠습니다. 뭐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쪽 마지막 부분들이 이제 두 식에 이제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먼저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1, 3에 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1, 3y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다시 한번 써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1, 2하고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계산해서 잘 처리해가지고 마이너스 5y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 2y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4y 아이고 3y니까 이제 6y 이럴 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고,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양수를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렇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4번에 좀 우리가 좀 똑같은 이런 인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x 마이너스 3y 계통은 좀 없죠? 자, 이제 큰 흐름 틀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문자가 되어 있을 때는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차수가 같을 때는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거 철저하게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이제 뭐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이쪽을 인수분해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우리는 이 정도에서 이제 당황하면 안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성립할 때 어이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다 이런 얘기면 fx를 좀 써가면 되죠. fx를 이제 x-2로 나누게 되면 q1x 되겠고 플러스 6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fx를 x-4로 나누게 되면 q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좀 써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곱이 주어져 있고 나중에 세제곱 형태가 된다는 얘기는 q1, 3, q2, 3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위에 주어진 식에서 x에 대해서 좀 3을 대입해서 3을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플러스 되니까 q1, 3은 그대로 이제 f3, 6은 좀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식에 3을 대입해주게 되면 이게 음수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좀 부를 바꿔 써야 되겠죠. q2, 3에서 부 바꾸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f4, 3을 좀 대입한 거죠. 부를 좀 바꿔 써야 되겠고요.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3을 플러스 3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죠. 더하게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좀 소거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해서 합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 알고 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세제곱 계통은 이제 풀이 또 가능한 거죠. q1 3의 세제곱
더하기 Q2 3의 세제곱을 해달라. 뭐 곱셈 공식 형태죠. Q1 3 더하기 Q2 3 이렇게 처리해서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3배의 Q1 3 Q2 3 가로 열고 Q1 3 더하기 Q2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숫자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7에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9에다가 4, 9, 3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는 플러스 9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5번 답 이렇게 처리가는 건데, 나름 좀 재밌는 표현이죠. 나머지 정리 형태로 해서 우리를 좀 시선을 좀 딴 데로 싹 돌려놓았는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세제곱 형태고 이제 곱이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부분에서 각각 구한 결과에서 합을 좀 이렇게 유도해 가는 거죠. 합을 유도한 이런 절차 부분들이 문제랑 좀 이렇게 이론을 좀 접목시켜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상수 A 제로부터 A20에 대해서 주어진 식, 전개식 해주면 그렇죠. 상수항부터 이제 20차항까지 나오겠죠. 제곱에 10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항등식 됐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라면 그냥 뭐 A1 더하기 A2 더하기 뭐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1 대입해 주는데, 분모에게 이게 지수랑 좀 일치되면서 분모의 지수도 높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이제 4분의 1번 이런 부분을 좀 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 자체가 A0 더하기 4분의 A1 더하기 4제곱분의 A2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4 20제곱분의 A2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모양들이랑 좀 연결이 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이제 4분의 1을 대입해 주는데 16분의 마이너스 7에다가 그러면 4분의 2는 16분의 그럼 8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1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에다가 그럼 16분의 17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부분은 이제 10제곱이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좀 대입하면 a0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형태가 되죠. 플러스 그런 형태 됐습니까? 이런 모양에서 나중에 20제곱이니까 뭐 플러스 형태에서 4의 20제곱분의 a20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그래도 똑같이 16분의 마이너스 7이 되겠고, 여기는 아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8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1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6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16분의 1이 되는 건가요? 16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런 모양들. 이때 이제 홀수 부분들이 되려면요, 두 식에 좀 차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차를 좀 구하게 되면 이제 짝수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2배에 처리해 주겠고, 4분의 A1 더하기 4 세제곱분의 A3 이런 형태로 해서 4 19제곱분의 A의 19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16의 10제곱 공통이고 17의 10제곱 빼기 이렇게 좀 계산이 되면 결과가 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이구, 2의 그럼 40제곱이 되는 거예요? 2의 40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7의 10제곱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2배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또 2로 한 번 더 나눠야 되겠죠. 나누기 과정 거치면 2의 41제곱을 처리해서 17의 1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1제곱, 그럼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되셨죠?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 풀이할 때 x에다가 뭐 1 대입,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하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평상시에 풀던 그런 패턴인데,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지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이게 좀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좀 살짝 변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형태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학습해서 좀 변형된 거에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까지 좀 갖춰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요. K값의 관계없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시작해가면 되겠죠. 당연히 판별식 시작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K-A의 제곱 빼기 4배의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K값의 관계없이 는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K의 항등식 이런 관점이니까 관점으로 해서 K에 대한 문자로 좀 정리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6K 제곱은 소거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2에다가 마이너스 8AK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렇게 좀 곱하기 주면 16이니까 16에서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b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항등식이니까 뭐 0, 0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거니까 문제 형식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 값 2 결정되겠고 4가 되니까 이제 b 값을 위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해주면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차 방정식 중근 이런 관점에서 좀 식을 바라봐서 판별식 뒤에서 풀어가겠고 는0이라는 식이 좀 얻어졌는데 k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 여기 좀 연결시켜서 k에 대한 항등식 주어진 식을 이제 k 문자로 정리한다. 항등식 풀이해주면 뭐 이렇게 0, 0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저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풀이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출제 빈도는 너무너무나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죠. 당연히 뭐 출제자가 되게 되면 내고 싶어하는 단순하게 이제 판별식 D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다른 단어하고 연계성까지도 좀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우리가 복습 출제자가 내고 싶어하는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잘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A, B는 좀 영위하는 실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 Z에다가 I를 곱하면 A 플러스 B, I 이곳에다가 I를 좀 열심히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AI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Z바니까 A 마이너스 BI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B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좀 얻어내는 그런 상태에서 기억을 풀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Z 더하기 Z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A 처리되는데 A는 이꼴 마이너스 B가 되니까 마이너스 B입니다. 이런 관계가 나온 거죠.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I에다가 Z파 이렇게 됩니다. I에다가 그런데 주어진 식에 이제 Z파는 이제 이렇게 IZ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마이너스 Z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건 뭐 그러면 가볍게 처리해서 맞춰갈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은 그러면 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것도 역시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하면 되죠. IZ는 이꼴 Z파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Z분의 그럼 나누게 해주면 되죠. 나누게 해주면 Z분의 Z파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I 되는 거니까 그냥 I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뭔가 Z파분의 거꾸로 나눠야 되는데 Z파분의 Z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I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빼기 I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i를 좀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면서 2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2i 이런 모양이 되는데 0이다라고 됐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답은 이제 기억 니은 두 개가 되는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뭐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뭐 대입을 해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가는 과정. 그래서 뭐 기억은 그걸 적용해 줬는데 뭐 니은하고 디귿 부분들은 맨 처음에 이제 요 상황에 주어진 식 ZI는 이꼴 Z파입니다. 뭐 요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좀 이렇게 좀 변형을 좀 해가면 좀 더 좀 수월하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풀이하는 이런 과정들 좀 살펴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써야 되겠죠. xn제곱 2차식이 x제곱에다가 나머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나눴으니까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를 3의 n 플러스 2제곱에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좀 변형된 문제면 주어진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기다 됩니다. 라는 뭐 가장 기본적인 틀을 써가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좀 시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 원리 0되는 숫자 열심히 좀 대입을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3의 마이너스 3의 n제곱 처리가 되겠고 9 마이너스 3의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될 텐데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곳이 0이 되면서 관계식이 나오죠. 그럼 관계식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해서 b 정도를 좀 소거하겠습니다. ax에다 b 값은 그러면 3a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이곳은 이제 a에다가 x 플러스 3 되겠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 공동 처리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완전 제곱식 나누는 문제 풀이는 뭐 이런 절차 부분들을 좀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관계식 구하고 관계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인수분해서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이렇게 약분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a 마이너스 u 이렇게 처리해주면 3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n이 또 홀수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어이쿠 그럼 이제 이 부분 제 마이너스는 사실 좀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부분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들은 그럼 뭐 이렇게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3의 n제곱 이렇게 처리했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3의 n제곱 곱하기 9 해주면 이것도 또 약분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이퀄 9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a 값은 마이너스 3에서 a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a 값은 열심히 구했고요. a 값이 구해지게 되면 b 값도 구해야 되겠죠. b 값은 3a 마이너스 9 되는데 a 값이 마이너스 9 되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된대요. 됐습니까? 옳고. 그럼 이제 fx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f2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2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를 구하게 되면 그럼 이제 마이너스 20이 되겠고 그곳에다가 또 마저 3마저도 곱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6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산이 좀 길어졌는데 뭐 큰 흐름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는 관계식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식을 좀 써야 되겠고요. 관계식 구하고 대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약분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문자 값을 구해갈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간다. 뭐 큰 흐름 틀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태장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립방정식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y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면 이제 이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10은 2x 마이너스 k제곱이다 이렇게 좀 갖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항시켜서 뭐 정리만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은 이꼴 0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죠. 이런 부분들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만나는 이게 x좌표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니까 두 군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두 점인 이런 표현들을 이제 바꿔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이 두 군을 갖겠다. 당연히 반별식을 살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배가 되어 있으니까 짝수공식을 쓰면 되죠. k-1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쳐야 되니까 k-10에서 0보다 큽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k, k제곱은 좀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1,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2분의 11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으면 이게 이제 뭐 2분의 10이 5가 되는 거니까 5.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보다 좀 작아야 되니까 5개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2차 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좀 갖다만 놓으면 됩니다라는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틀 이 부분 좀 기억해두면 별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이항시켜서 정리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들의 해석 부분들을 이게 방정식에서 만나는 큰 개수로 해석을 좀 해주면 이런 절차만 좀 거쳐가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가 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두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된다. 이런 부담감 갖지 말고 수식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해석을 조금 하는 과정만 좀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복습해서 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근이 다른 근의 세위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한 근이 알파 그럼 다른 근은 3알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런 특징을 좀 살펴가지고 근과 계세의 관계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평상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두 근해 볼 때 지금은 이걸 가지고 있지만 4알파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계산해주면 m입니다라고 가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두 근 곱 이렇게 할 부분들은 3알파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m-1에서 나오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m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알파를 좀 소거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파는 4분의 m 이렇게 좀 대입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에다 16을 좀 곱하게 해주면 3m 제곱은 16m 마이너스 16이 되겠고 3m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6은 이꼴 0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은 이제 n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n값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해서 3분의 16입니다 라고 곧바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 사이에 독특한 관계 그건 메모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형태에다가 딱 대입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
1부터 4 범위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값이 0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그렇다면 뭐 최고차의 문자가 a가 들었는데 0보다 작다면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최대 최소는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풀어가는 게 좀 키포인트죠. 꼭 시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규칙으로 딱 적용해서 연산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관계를 좀 하게 되면 3입니다라고 좀 나오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다 우리가 제한 변형을 표시해주면 되죠. 1부터 4까지 해서 그래프 이만큼 써먹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꼭지점 대입했을 때 최대값, 1 대입했을 때 최소값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최대값 주어진 시기에 지금 3을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9a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마이너스 b 해서 결과 나오는데 이 값이 3입니다 되겠고 1을 대입해주면 1에다가 마이너스 5a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b 처리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서 위로 빼게 되면 뭐 4a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4 처리되니까 a값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고요. a값 마이너스 1 딱 이렇게 나오면은 그럼 b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9에서 이제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부호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부호 바뀌어서 그럼 마이너스 6에 플러스 6이 되는군요.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b-a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뭐 7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었습니까? 자 문제 부분 뭐 이차함수 최대치에서 물어보게 되면 일단 뭐 그래프 모양 이제 싹싹 표시해가는 게 첫 번째로 해드리고 그다음 이제 대칭축 표시하고 그다음 제한 변형 표시 이런 절차만 거치면 되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그래프 대칭축 제한 변형 표시 이런 과정 좀 잘 지켜가면서 학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x 제곱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상수항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직선하고 fx하고 만나는 교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뭐 이걸 뭐 gx 이런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우리가 fx하고 gx하고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fx 빼기 gx는 0 이런 형태에서 만나는 교점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교점 좌표가 지금 1이라고 삽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좀 이용해서 fx 빼기 gx라는 것은 뭐 최고차는 뭐 fx를 좀 따라가는 거니까요. 최고차 기술은 뭐 1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1, 3을 구를 갖는 2차식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라는 것은 이곳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gx 이런 관계입니다 라는 거니까 주어진 식 이용해서 연산해 가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a 처리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공통에다가 a 플러스 2x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3까지 플러스 11 식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렇게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분류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출제자들이 숫자를 좀 이렇게 복잡하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2차 함수 fx고 새로운 직선은 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지금 열심히 구한 거 하고 그 다음엔 뜬 y는 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bx-1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제 서로 또 이제 같다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x제곱 이항시키게 되면 여기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공통 끄집어내면 a 플러스 b 플러스 2x 처리가 되겠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13을 또 좀 더하게 돼 24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커지는데요. 는영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중근 이런 형태니까 판별식 D 또 조사해야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2의 여기 2가 있었는데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4는 이꼴 0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전개를 또 어떻게 하죠? 그냥 요거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할까요? 그럼 두식 요거의 부분 안쪽을 좀 더하게 해주면 a 마이너스 b를 더하게 했으니까 2a 플러스 2 그 다음에 한번 빼면 a가 사라지고 b가 되니까 2b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인수분해 되고 또 이항시켜서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4 해서 6 이렇게 처리해서 일단 좀 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상수항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아까 fx가 어떻게 됐죠? f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인가요? 이게 이제 상수항 부분에서 이제 a-b 값을 좀 구해가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아이고.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찾아가나요? a-b를 주어진 식을 좀 열심히 좀 전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이거 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군요. a보다는 b가 큰더 자연수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부정방정식 모양이 또 관여된 거죠. 부정방정식.
자연수 조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인수분해가 다 돼 있으니까 1 곱하기 6 b 값이 더 크다 했으니까 큰 쪽 값을 더 주면 되니까 2 곱하기 3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음수 쪽은 뭐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요 6을 이렇게 풀게 되면 위쪽 계산에서는 a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래쪽 부분을 좀 열심히 풀어서 a 값은 1, b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상수항 파트 부분들이 a-b의 제곱 더하기 11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 차가 이제 1 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그러면 1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부분들 아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미난 표현들이 되는데요. 아이고 그리고 막바지에 부정방정식 이런 표현도 담겨 있는 거죠. 자, 주어진 식 일단은 뭐 fx 자체를 문자를 놓고 풀지 말고요. 그렇지 않아도 문자가 많은데 문자를 또 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주어진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관계를 풀어간 것이 이렇게 2차식이다. 이 부분 이항시켜서 정리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 fx의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간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학습해야 될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선하고의 관계, 식이 좀 길어져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좀 잘 해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좀 제곱 빼기 제곱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처리해간 부분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서 좀 학습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는 이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찾기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이런 부분 b 값이 좀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연산이 좀 길어지고 식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조금은 좀 복잡해서서 큰 흐름들 좀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철저하게 복습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직사각형 ABCD에서 AB는 2차 함수 위에 있고 CD는 또 2차 함수 위에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고 대칭축을 구하면 꼭지점에 x좌표는 3이고 여기도 x좌표는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약간의 어떤 대칭 구조 모양이 좀 존재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직사각형의 최대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y절편이 서로 똑같이 이제 5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 이제 아예 평행 이동 시켜서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이런 부분들을 하고 y는 이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처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6x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좀 x축에서 이제 0, 6 이런 형태에서 좀 살펴갈 수 있는 거죠. 반대 부분도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내용이니까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들도 대칭 구조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0, 6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요거 하나만 좀 꼽아서요. 이런데 좌표 하나를 좀 잘 잡으면 되겠죠. 대칭축 3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좌표 하나 잘 잡으면 되죠. x, y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요 길이는 3-x 처리해야 되는데 길이가 하나, 둘 아래쪽 거까지 감안하면 이제 4배에서 길이 되고 여기 세로 길이가 y 해서 그런데 2개, 그 다음 3개, 4개죠. 그러니까 또 y 이런 형태로 해주면 이게 이제 둘레 길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둘레 길이 좀 쉽게 처리했나요? 그럼 이제 y에다가 이 값을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6에다가 플러스 5y에다가 플러스 3 해주면 둘레 길이 좀 식이 된 거죠. 최고차가 y가 아니라 x인데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최고차가 음인 2차 함수 그려서 최대를 구해가는 거니까 꼭지점 x좌표는 또 x값이 2분의 5에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4분의 25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4를 좀 곱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25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 4, 12 됐습니까?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37 이렇게 좀 나오겠죠. 됐습니까? 독특한 숫자 5번에 좀 답이 있군요. 자, 도형이 갖는 모양들을 좀 잘 살펴서 최고차 이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뭐 대칭 구조가 돼 있으면서 그래프 모양이 또 똑같다는 거죠. 대칭하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똑같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들을 값을 이제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x축에다가 놓고 5만큼 평이동을 시킨 거라서 함수식도 이렇게 깔끔하게 좀 처리되거나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잘 대처한 거고요. 모양도 이렇게 한쪽 모양 해가지고 아래쪽은 뭐 이렇게 좀 대칭 구조 모양 2배가 될 거니까 모양 한쪽에서 함수 하나만 좀 잘 이용하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이 함수 하나
딱 이용해서 처리하고 그래야 뭐 식을 좀 효율적으로 잘 세워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프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좌표 잡는 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뭐 길이 표시가 쭉쭉쭉 다 되는 거니까 대칭 축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3 마이너스 이런 게 이제 개수가 이제 몇 개냐 그래서 4개, y도 하나 둘 셋 넷 뭐 4개 뭐 이런 부분들 되죠. 좌표 잡는 부분들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좀 생각하면 충분히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식을 세워가는 절차 이런 걸 좀 센스 있게 좀 잘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평행이동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맨 처음 함수에서도 그럼 이 D점 좌표를 저 x, y 이렇게 좌표를 잡아서 대신 이제 뭐 이쪽에도 좌표가 x가 똑같은 거니까 y1, y2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해서 어쨌든 뭐 길이 자체를 좀 이렇게 빼기 형태로 좀 구해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린 평행이동에서 좀 더 센스 있게 효율적으로 수식이 좀 더 간단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새로운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 여기 이제 기울기에 k가 있군요. 기울기를 조절해 가지고 개수가 달라지겠다.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2차 함수하고 직선 요 사이의 모양 좀 살펴봐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이퀄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좌표가 1 이렇게 되면 1, 좌표를 좀 대입해주면 1,5가 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5 이렇게 그 다음에 9 대입하면 요거 2, 9, 18에다가 2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좌표에서 교점이 생긴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나중에 풀어야 될 직선에 대한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y는 이게 지금 kx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k의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y는 걸체로 이렇게 해서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7,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이제 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항등식에서 00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k 기울기 k인 직선 뭐 이런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그림 가지고 좀 대략 좀 살펴보면 되죠. 2차 함수도 있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뭐 대략 4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직선자 거서 만나는 좌표들을 열심히 구했는데 여기 좌표가 아까 얼마죠? 1,5 이렇게 좌표가 되어 있겠고 이쪽 좌표가 9,21 이렇게 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죠? 이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좌표가 7,7이면 9와 사이쯤이니까 여기쯤 되겠고 음수점이니까 상당히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이런 거죠. 이런 좀 좌표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 참수하고 또 이 직선하고 관계도 좀 풀어야 되는데요. 이거 좀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뭐 일단 뭐 구해놓은 것부터 먼저 좀 처리 좀 해볼까요? 문제에서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직선제 좀 그려져 가는 건데 만약에 이게 좀 좌표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11이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21, 5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음수 쪽은 좀 내려가 있는 건데. 일단 뭐 좌표 자체가 이렇게 좀 내려간 점을 좀 찍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하고 지금 우리가 좀 구해진 좌표가 7, 얘기인데 여기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면요.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 값이 7에서 그러니까 6분의 마이너스 11에서 그러면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문제 이제 기억에 있는 숫자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가 이제 2분의 그러면 얼마가 됐을까? 32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6이 되죠. 됐습니까? 여기 16, 이 니은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7, 마이너스 11하고 요 두 점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직선. 그죠? 직선을 이렇게 긋는 이런 내용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이렇게 뭐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7,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맞는 것 같고 마이너스 2도 조사하고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은 또 문제가 우리가 이제 2차 함수하고 주어진 2차 함수하고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하고 요 관계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뭐였죠? KX였나요? KX 마이너스 K 7K 마이너스 11하고 관계도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에 이항시켜서 k 플러스 8 x 12 그래. 그럼 이제 7k에다가 플러스 23 이렇게 쳐야 되는가? 오호. 그래서 이제 또 판별식 D를 좀 알아봐야 되죠. k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7k 플러스 23 이렇게 좀 처리해줘야 되는 건데 k제곱 28이 16k에다가 88 64 처리되겠고 28k에다가 여기가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92 처리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k제곱 마이너스 12k가 되는 거죠. 12k에다가 여기는 6에 8이 되겠고 28 이렇게 처리되고 28 이런 형태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k값이 이게 또 인수분해서 2하고 14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k 플러스 2하고 k 마이너스 14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계산해 가는 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하고 14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좀 접하는 이런 형태의 값이 마이너스 기울기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디귿 부분들이 이게 나온 것 같고요. 접한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고 2차 함수는 접하기 하나지만 이제 직선하고 만나는 좌표도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디귿은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 14 부분들이 또 이렇게 좀 접할 때 내용인데 리얼 부분에서 질문 던지는 14하고 15 뭐 이런 좀 사이를 좀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좀 여기 사이에다가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좀 큰 사이. 그렇게 되면 좀 하나, 둘, 세 개 만나는 건가요? 이렇게 세 개 만납니다.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리얼 4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건데 아이쿠. 직선하고 사이에 이런 관계들을 뭐 아주 철저하게 좀 다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큰 흐름들 좀 다시 한번 볼까요? 2차 함수 직선에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서 교점 좀 찾아놔서 교점 좀 표시해가면서 그래프를 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 직선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거를 좀 이렇게 이항시켜서 K의 항등식을 보는 거죠. K의 항등식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런 점을 좀 항상 지나는데 이런 점을 지나는 애초에 직선이었다 이런 얘기죠. 기울기가 K 이렇게 된 거니까 기울기가 K인 직선. 요 해석이 이제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주어진 교점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게 되고 이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만나는 점이 이제 이렇게 각각 2점씩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2차 함수고 이제 우리가 이제 K가 들어간 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판별식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좀 접할 때의 K 값을 좀 열심히 구해가는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구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하고 이게 좀 다 연관성 있는 것들에 대한 보기 질문들이 지금 등장한 거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뭐 그래프도 그리는 훈련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식하고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제가 뭐 해석해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석하는 부분들도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뭐 판별식에 의해서 뭐 접할 때도 좀 알아보고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해서 기존에 배웠던 여러 항목들을 점검해가면서 풀이에 진행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해 가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이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되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 아이코 이런 것은 여기 이렇게 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건 이제 a 플러스 x f a 마이너스 x 이런 형태의 x, a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죠. 이런 식은 우리가 이렇게 x는 a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거에서부터 이런 막 x만큼 이렇게 똑같이 떨어진 이 간격 자체가 같은 뭐 이런 형태에 대한 표현이죠. 이렇게 그때 나온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런 뜻이니까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뜻.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x는 이퀄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얘기.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 대칭축을 가르쳐 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 자체가 최고차가 2니까 2x제곱이 되겠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처리해놓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꼭 시점에 또 x좌표는 또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런 패턴으로 좀 구해가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플러스 처리해주고 b는 뭐 2에 이렇게 처리해서 4 이렇게 좀 써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좀 이용하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항식에서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중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2의 제곱 4 만들고 빼기 2배에 c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c 플러스 4 값은 이꼴 2 이렇게 처리되니까 c 값은 이제 마이너스 1 돼서 fx를 최종적으로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됐고 그 다음에 y는 이꼴 fx 마이너스 1을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요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면 식을 좀 만들어서 풀 수도 있고 이게 이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다라는 뜻을 좀 파악한다면 그냥 우리가 그냥 fx 이 부분들을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이 부분들이 그냥 x축 만나는 점을 구해도 되거든요. 이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꼴 제로 처리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이만큼 좀 평행이동하라 이런 얘기니까 y는 이꼴 fx 마이너스 2 부분 형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더하기 2 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이제 x축을 만나는 점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데 이게 또 학습이 안 돼 있다면 fx 마이너스를 뭐 직접 구해야 되죠. 2배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4배의 x 마이너스 2 빼기 해서 이 식을 좀 만들어 가지고 또 는 0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서 그걸 이렇게 좀 구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평행이동에 대한 표현들이 원래 교과과정상에서 좀 뒤쪽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사실 뭐 중3 과정에서도 2차 함수 꼭지점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과정 부분에서 이제 학습이 좀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잘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서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침착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잘 이해되죠? 자. 문제 특징에서 어쨌든 가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들이 대칭, 성질, 2차 함수 공부하면 중학교랑 달리 고등학교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A라는 이렇게 문자를 써서 X는 A 대칭 이런 표현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정확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실력을 좀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세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세제곱으로 나눴네요. 나머지 그러면 2차가 되겠고 제곱으로 나누게 되니까 뭐 1차식이다. 주어 정보가 있습니다. 이때 fx를 나눴다 이런 얘기는 열심히 쓰면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겠고 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ax 플러스 b에서 분열집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2라는 정보가 좀 필요한데 마이너스는 뭐 위쪽 3차 나눴을 때 부분에서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4 플러스 6 마이너스 4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6입니다. 이런 정보에서 식을 좀 얻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f4라는 정보가 필요한데 f4라는 정보는 그럼 또 어디죠? 이곳에서 얻으면 되죠. 4 하면 5, 4, 20에다가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요. 됐죠? 이 정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로부터 할까요? 4a 플러스 b는 이꼴 36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이꼴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빼면 6a는 이꼴 30 해서 a 값은 5가 되겠고 a 값이 5가 되면 b는 그러면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5x 플러스 16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재밌는 형태인데요. 자, 1번 문제 풀이가 됐고 2번 문제는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어렵죠. 특히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가 되어 있으면 이제 정보를 좀 잘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제곱 파트 부분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fx를 x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곱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x 플러스 2의 q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나누기가 더 돼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몫으로 빠져나가고 요게 진정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요 항목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를 구해야 돼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일반적으로 놓는데 이렇게 놓아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위에서 나온 정보를 좀 이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 이게 조금 이제 어렵게 주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4에 대한 정보는 가 부분 풀 때 4가 36이라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죠. 4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6이 되겠고 그럼 36에다가
28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36인가요? 그럼 이제 A 값은 2가 되나요? 2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2배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x 제곱 4에다가 8x의 x 되겠고 플러스 4의 소거되는데요. 나머지가 이렇게 하면 2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지 않으면 좀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내용인데요. 세제곱에 대한 정보 이렇게 정보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제곱으로 나눌 때의 정보를 좀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이 또 나누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점검해서 이게 이제 몫으로 빠져나가고 진정한 나머지 그건 이제 그 부분들 그대로 좀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까탈스러운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까탈스러운데 복습으로 좀 다시 한번 여러 번 연습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였는데 좀 어려운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해서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중반 이후부터 만만치 않은 몇 가지 문제들이 좀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